저 영상, 저 현장이 뭘까요? 지금 온라인에서 꽤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이 사건입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자에게 오히려 수갑을 채웠다. 경찰의 과잉 체포 논란입니다. 바로 현장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긴 울산입니다. 며칠 전. 한 남성이 경찰차에 내려가고 다가가니까 경찰관이 저렇게 내려요. 뭔가 약간 분위기가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언쟁을 하는 듯 하더니 약간씩 좀 과격해지고 어이구 저러다 몸싸움까지 합니다. 다른 경찰관이 말려봐도 소용이 없는데 갑자기 남성을 저렇게 넘어뜨리고 어이구 수갑을 채워 저렇게 연행까지 합니다. 홍정성 기자님, 저게 왜 경찰의 과잉 체포 논란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달 27일 울산 남구에서 한 새벽 2시 넘어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일단 이 신고자, 데이트 폭력 신고자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예. 이 남성이 길에서 한 여성의 남성을 폭행하는 걸 보고 신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제보자가 신고자가 보기에는 경찰의 이 태도가 좀 적극적이지 않다, 미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좀 빠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경찰이 참견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지하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제지를 해서 이 신고자 남성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대로 이제 일단락이 되나 했는데 다시 이 신고자 남성이 집에서 담배를 피러 집 밖으로 나왔다고 홍정성 기자님, 합니다. 참시 죄송한데요. 아까 네. 제가 예고드렸던 대로 압송됐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현장 목소리 좀 키워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싸워서 이길게요. KBS 한번 걸려줘. 앞에 나와.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하는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씌우는 겁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앴습니다. 법까지 만들어서 없앴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서 없앤다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맞지 않아서 사퇴해라? 그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웁니다. 그 이유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석 요구서도 때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출석 요구서도 9월 27일 지나서 받았습니다만, 그날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고 방송통신 또 이랍니다. 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필리버스터, 수성두 김장겸 부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이 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국회 출석한다고,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선출 권력 아닙니까?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국회 출석한다고 경찰에 출석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갑을 채우겠다. 그러면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겁니까?
지난 7월 3일에 소위 뉴스공장에 4명의 과방위원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최민희, 김현, 한민수, 노종면 이 4사람의 국회의원들이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종면 의원이 대법관 하시겠습니까? KBS 이사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나. 또 김어준 씨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대법관 일주일하고 방통위원장 일주일 시켜주세요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대통령 위에 내 딸 권력 있습니까? 예. 정치적 중립을 부담하셨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는 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싸워서 이길게요. 한번 보세요. 예, 영등포 경찰서 안으로 이제 긴급 체포됐고 압송이 됐던 이진숙 전 위원장입니다. 잠시 화면 좀 고르지 못했던 건 현장에 너무 워낙 취진이 많았던 데다가 예상보다 조금 더 일찍 그 이진숙 전 위원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을 일단 부탁드리고요. 일단 현장 마이크 목소리도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쫑긋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근데 몇 가지 핵심 키워드들 이준숙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얘기들 좀 눈에 띄었어요. 보신 그대로 압송이 됐고 아까 얘기했던 아예 본인이 찾던 수갑까지 이렇게 동작을 취하면서 보여줬습니다. 날 이렇게 잡아가냐라고 하면서 강전혜 변호사님. 네. 한 5분 정도 됐던 이진숙 전 위원장의 긴급 체포 경찰서 앞에서의 얘기는 이 개딸 권력이 더 선출 권력보다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진수 위원장이 오늘은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렇게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만 예.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아예 폐지시킨 것 그리고 이것이 본인의 체포까지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진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3차례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받았을 때 이미 출석 요구를 했던 날보다 늦게 받은 적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경찰 측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수갑까지 채워서 경찰서로 인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헌법소원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 아까 제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빵과 치즈, 이제는 와인까지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박지원 의원도 굉장히 이진수 위원장 개인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SNS에 올렸거든요. 예.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 이진숙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SNS와 메시지를 통해서 이진수 위원장에게 하나하나의 증거를 오히려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법적인 상황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체포 같은 경우에는 공감하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다. 굉장히 무리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본인 이제 수갑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양태정 변호사님 저 얘기가 아마 글쎄요 전쟁이다라고 말한 한 여성이 떠오른다. 마치 이 과거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던 최근에 보직 이동한 김현지 부속실장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저 뜻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께서는 이제 스스로를 무슨 이제 정치적 탄압에 의한 열사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스스로 전혀 이 사건과 본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속실장이라든가 다른 뭐 이제 지금 여당 쪽 그 정치인들을 이름을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을 하면서 본인이 약간 정치적인 투사 이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건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 집행에 불과하고 본인이 그 피의 사실로 이미 고발이 돼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3번 이상 불출석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 그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법에 의해서 집행이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잘하신 건 전혀 없을 뿐더러 정말 억울한 점이 있으면은 모든 국민이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피력을 했으면 될 문제입니다. 예. 근데 오히려 본인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영장까지 저렇게 집행이 되는 거는 저는 오늘의 이런 장면을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듭니다. 잠시만요. 지금 현장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뭐 조배숙 의원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좀 카메라가 그 영상의 포커스가 좀 고르지 못했는데 아마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 김장겸 의원이나 조배숙 의원이 현장에서 아까 그 이진숙 위원장의 말처럼 이건 뭐 개슈타포식 칼춤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보수 야당 안철수 의원이나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아마 여러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이 다시 좀 계속 얘기가 되나요? 예. 일단 그 정리하기 전에 장윤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아까 김장겸 의원이라든지 조배숙 의원도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긴급 체포는 이제 정치 탄압 혹은 야당 말살의 일환이고 이 48시간 안에 어쨌든 신병 확보를 경찰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야당도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현장에 지금 의원들이 달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할 수 있는 액션은 제한적일 겁니다. 만약에 정말 정치적이고 정무적으로 고려하면 여당에서 추석 전에 방통위원장 그것도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는 분을 정말 체포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역풍이란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사법부에 관여할 수 없거든요. 집권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에 언제 영장 쳐라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불렀고 두 번째 불렀는데도 안 오고 본인도 시인하듯이 예. 이 소환장도 일반 피해자들은 전화로 통보해가지고 안 온다고 하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격식을 갖춰서 흔적을 남겨서 세 차례 보냈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조율합니까? 추석 전후로 할지 그 뒤로 할지 예. 정치 탄압으로 할지 이거는 수사의 영역입니다. 정치적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라 정파를 떠나서 어떤 국민도 3번 이상 경찰에 나가지 않으면 수갑이 채워져서 경찰서로 호송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한 10분 전에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돼서 저렇게 본인이 수갑 얘기하고 날 봐라 지금 나 이렇게 잡아왔다. 탄압 아니냐 항변하고 있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모습 저희가 사진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국민의힘과 혹은 뭐 민주당 쪽의 반응도 나올 텐데 일단은 저희가 준비하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1987-6543일 이렇게 뉴스탑10 준비를 하고요. 긴급히 전해드릴 이진숙 전 위원장의 긴급 체포권은 한꺼번에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까먹으셨을까 봐 저희가 준비했던 구의 내용 그러니까 이거 경찰이 갈비뼈 5개나 골절시키고 과잉 진압 아니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경찰 얘기는 이거 욕설했고 그래서 모욕죄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거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울산 소식까지 구의로 만나봤고요.